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킹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듣고 있는 수업인 바바니 선생님의 제도 수업에서 세 번째 과제인 라운드 4개 드롭 숄더 가디건을 뜬 영상, F5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은 뜨는 과정에서 찍어둔 영상, 그리고 대형 사고를 쳐서 수습하는 영상, 마지막으로 착샷 영상까지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영상은 제가 한참 그 드롭 숄더 가디건을 뜰 때 찍어놨던 영상인데요. 이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 7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저는 카페 안에서 이렇게 뜨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앞판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가디건이니까 앞판이 2장인데 그중 하나를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직원분이 계속 왔다 갔다 많이 갑자기 영상을 켜니까 많이 돌아다니셔가지고 얼굴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영상을 많이 잘랐어요. 7월에는 정말 비가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비 피해가 없이 무사히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요. 요즘은 또 비가 그치고 나니까 폭염 때문에 아주 많이 더워서 건강 해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입추가 지나고 나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아마 태풍 지나가고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서 낮에는 여전히 많이 덥지만 그래도 가을이 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름 동안 더위에 지쳐서 뜨개를 좀 손 놓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뜨개기를 좀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뜨개기를 겪을 새가 없이 정말 바쁘게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아주 바쁘게 뜨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기 낳기 전에 얼른 이 혼자만의 시간을 열심히 즐겨야겠다라고 하고서 눈코 뜰 새 없이 폭풍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제가 아마 거의 자주 가는 스타벅스, 아침 일찍 여는 곳이 동네에서 스타벅스라서 아침 일찍 출근 도장을 찍는데 가서 이날은 아마도 소매를 뜨고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소매도 2장을 떠야 되니까 이렇게 줄임이 아니죠. 바텀업이니까 늘림을 계속 하면서 제가 제도 계산을 해놓은 대로 계속 늘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뜨개기를 겪으셨던 분들도 다시 손에 실과 바늘을 잡을 계절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추석 전까지는 계속 더울 것 같지만 추석에도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가을,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뜨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많이 덥지만 그래도 오늘도 베토와 함께 즐거운 뜨개 시간 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도 수업 숙제에서 가디건을 뜨고 있는데 가디건이니까 소매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매까지 조각조각 뜬 거 이게 어깨 길이는 연결을 했고요. 어깨 길이 있는 거는 그냥 3니들 바인드 오프 방법으로 해서 해봤던 거라 상관이 없고 코랑 코 있는 거 그리고 옆구리처럼 단이랑 단 있는 거는 해봐서 괜찮은데 이렇게 단이랑 코랑 연결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수랑 코수가 게이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다 계산해서 균일하게 맞춰서 간격을 맞춰서 꿰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경 쓰면서 밀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코수 사이하고 이 단수 사이에 있는 실을 걸어서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말리잖아요, 끝단이. 그래서 여기에서 놓치지 않고 그 다음 코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목이 막 아프네요. 너무 숙이고서 막 했더니
좀 쉬엄쉬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과제 기간이 오늘까지여서 최대한 많이 입고 내일 여기 버튼밴드 뜨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른 마무리해서 영상도 찍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냥 다음 주를 목표로 하고 천천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그러면 또 돌아올게요. 어제 반대편 소매하고 오늘 또 나머지 소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하루 해봤다고 이렇게 있는데 어제보다 그래도 수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4단에 3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했을 때 그런 규칙이 나와서 그렇게 연결하고 있거든요. 나름 그래도 수월하게 진행해서 여기까지 이으면 다 있거든요.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것부터 얼른 하고 싶어가지고 어제 생각보다 저녁에 2개 다 이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막 목도 아프고 그래서 계속 숙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한쪽만 하고 그냥 잤는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나머지 소매를 붙들고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얼른 해볼게요. 아침이라 목소리가 엄청 잠겼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끼끼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가디건은 바바니 제도반 수업에서 저 첫 번째 수업인 그 라운드넥을 제도하는 수업 중에 3번째 스텝인 드롭 숄더 가디건입니다. 드롭 숄더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의도한 사이즈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드롭 숄더 디자인은 그때 한 3, 4회 전에 리뷰를 했던 할로우 스웨터 제 앞판 고무단까지만 있고 뒷판 고무단이 아직 없다고 했던 그 할로우 스웨터밖에 없어서 그 스웨터를 제가 입었을 때 핏을 참고해서 제도를 했어요. 근데 그 디자인이 소매가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이 어깨선이.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려오나 싶어서 5cm씩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드롭 숄더 디자인이면 확실하게 내려오던지 아니면 올라가던지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내려와서 지금 핏이 굉장히 좀 어정쩡하고요. 그리고 소매통도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는 여기 암호를 20cm를 줬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20cm는 좀 너무 컸나 봐요. 한 18cm 정도만 줬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해서 그리고 넥라인도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이 가디건을 잠가 보면은 이게 제가 그리고 지금 가슴둘레도 더 커지고 배도 나와서 이 가디건은 진짜 입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좀 이상해요. 핏이 이상해가지고 애기 낳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잠가도 넥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게 제도를 좀 실패를 했습니다. 제도 한 대로 사이즈는 나왔는데 제가 제도를 좀 사이즈를 잘못 생각하고 뭐라 그러지? 가슴둘레나 뭐 이런 세부 사이즈 있잖아요. 앞목 깊이는 어떻게 하고 뒷목 깊이는 어떻게 하고 뭐 이 목 너비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경사는 어떻게 줄 거고 이런 것들을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데도 보면 핏이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렇게 주름지는 게 애매하게 주름지고 소매가 또 큰지 자꾸 이렇게 돌돌 말리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그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게 의도한 게 처음에 그 너비도 가슴 단면을 48cm로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드롭으로 내려가는데 48이면 이 내려가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48이기 때문에 좀 너무 애매하게 작게 준 것 같고요. 50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그 이만큼 내려온다는 그 드롭 숄더 그 할로우 스웨터 카이드리 작가님의 할로우 스웨터가 이 단면이 56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씩 올라가게끔 만들고 싶어서 그거를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48로 잡은 것 같아요. 한 4cm씩 올리자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러면 여기가 너무 그냥 일반 레글런이나 그런 디자인일 때 적당한 가슴둘레가 나오기 때문에 좀 애매한 핏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넥라인도 좀 넓어서 좀 후회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정리를 다 했는 줄 알았는데 이 목 부분의 양옆에 넥밴드 부분을 실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꼬리가 막 보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다 잠그기에는 조금 흉하다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지금 배가 이만큼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고 여기 넥라인을 처음에 원래 도안이라기보다 교재에는 넥라인을 먼저 뜬 다음에 앞섭을 뜨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넥라인을 제가 3cm 정도만 떴거든요. 그렇게 3cm가 좀 안 됐어요. 근데 코마감 하고 보니까 튜블라로 튜블라 말고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로 돗바늘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와 튜블라 바인드 오프의 차이점, 케이스톤도 그렇고요.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연관된 영상을 제가 링크로 남겨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하는 그 돗바늘 마무리 그 방법은 이탈리안 캐스톤이나 바인드 오프 방식이고요. 튜블라라는 거는 그 과정이 더 들어갑니다. 뭐 2단이나 4단이나 걸러뜨기 과정이 들어가서 걸러뜨기를 해서 좀 더 이 끝이 통통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튜브처럼 말리도록 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 줘야 그건 튜블라 바인드 오프라고 하고 캐스톤도 마찬가지고요. 캐스톤도 별실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그냥 흔들코 잡듯이 이렇게 막 돌리면서 하는 거 있죠. 안뜨기 겉뜨기 하면서 그렇게 잡든 어쨌든 그렇게 코를 잡은 다음에 걸러뜨기 하는 단이 뭐 2단이든 4단이든 들어간 다음 이렇게 끌어올리고 걸러뜨기 하는 단이 좀 들어가줘야 튜블라 캐스톤이고 그게 아니면 이탈리안 방식이 됩니다. 아무튼 TMI였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마무리하고 보니까 3cm가 약간 안 되더라고요. 2.5에서 3cm 사이 정도 되는데 아무튼 앞섭을 한쪽을 떴는데 이게 생각보다 입어보니까 이게 원래 입어보고 넥밴드 뜨기 전에도 좀 넓었지만 넥밴드 뜨면 좀 이게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좁아지겠지라고 하고서 했는데 앞섭까지 한쪽을 뜨고 나니까 입어봤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그리고 제가 4.5mm로 떴거든요. 이 여름방학 콘사 한 겹이랑 이 레이스한 한 겹을 합사해서 4.5로 뜨다 보니까 코가 빡빡하진 않고 좀 느슨한 편이에요. 그래서 편물이 좀 늘어지거든요. 이렇게 잘 늘어지는 편이라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론데 해가지고 풀고 싶은데 풀려면 이것까지 다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 풀고 이 넥밴드도 풀어야 되는데 넥밴드를 이제 풀기 전에 이걸 먼저 풀어야 되니까 이 앞섭을 푸는데 저는 돗바늘 마무리 한 거를 처음 풀어봤거든요. 근데 워낙 돗바늘 마무리 한 거 푸는 거 좀 까다롭다, 좀 짜증난다 라고 하는 그런 뜨개로그들을 봤는데 저는 보통 덮어 씌우 마무리 하는 것도 거의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의도한 대로 그냥 고무단 뜨면 거기서 마무리가 되면 마음에 드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뜨고 싶다. 여기가 너무 넓으니까 좀 올라오게 더 뜨자 해가지고 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풀리니까 처음에는 한 끝단 정도만 잘랐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게 그 돗바늘 마무리는 잘라서 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르고 점점 더 자르다가 조심해야지 이러다가 여기 바디 자르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바디 자른 거예요. 제가 나중에 풀다 보니까 여기도 막 풀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쪽이에요. 이쪽.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단추를 왼쪽에 달고 구멍을 오른쪽에 내면은 아무래도 덮이니까 좀 덜 보일 테니까 그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이쪽을 풀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멘붕이 와가지고 이번 스텝 그냥 버렸나 보다 하고 포기를 했었거든요. 순간 멘붕 오면서 포기를 하고 이제 멍하니 멈춰 있었어요. 이거 그냥 버릴까? 그랬는데 마음을 다시 다잡고 저녁에 다시 한 몇 시간 지나서 다시 가서 앉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은 이게 원래 바디단에서 한 3단 정도 먹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괜찮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가 2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코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에 저는
스틱은 안 해봤지만 스틱 하는 분들은 이 멀쩡한 편물도 그냥 자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양옆으로 뭐 코바늘로 이렇게 빼뜨기로 한 단씩 쭉 떠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길래 그걸로 하면 코가 좀 안 풀리게 막히는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르겠지 하고서 그 세 코 안쪽 그 다음 코 쪽으로 해서 쭉 빼뜨기를 한번 했어요. 빼뜨기로 라인을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빼뜨기 한 라인 그 안쪽 여기 잘려나가서 애매하게 막 너덜너덜한 그 부분을 이렇게 그냥 안으로 말리겠죠. 접혀서. 그리고 안으로 말린 상태에서 그 코바늘을 주운 거기에서 이제 코를 주어가지고 이 넥밴드를 뜨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아직은 마무리를 다 안 해줬는데 그 원래 스틱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좀 가려지게끔 더 이상 풀리지 않게끔 이렇게 뭐 예쁜 테이프 패브릭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라벨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박음질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 친 데에서 이렇게 바늘 바로 아래에 이렇게 한 줄 있는 게 코바늘로 쭉 그 빼뜨기 하면서 내려가 줬고요. 이 뒤에가 한 단에서 두 단 정도가 이렇게 파먹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에 걸어서 코바늘로 이렇게 떠줬고, 그래서 이 코바늘로 뜨면서 이렇게 반이 접히듯이 돼서 그 엣지 부분에서 코를 이렇게 주워서 지금 버튼 밴드를 코를 주운 상태입니다. 아, 정말 사고를 쳐가지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스틱 같은 건 안 해봤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부러 해서 자르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 옆 라인까지 올 빠지는 게 타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쪽으로 타고 오지 않게 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냥 망치는 거고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습을 한 다음에 사실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그때 수업방에다가 남겼더니 선생님이 그러면은 넥밴드를 더 길게 떠서 반 접어서 이렇게 감싸듯이 겹단으로 뜨는 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미 저는 그렇게 떠서 마무리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도 있었는데 미리 물어볼 걸 이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고를 쳤었다는 거 여러분 항상 가위를 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심조심하다 점점 과감해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어쨌든 다시 좀 떠서 더 떠 올라갔음에도 넥이 좀 넓어서 저는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좀 애매한 핏이 나오는 옷이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과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편물 색깔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두 개를 합사해가지고 이 여름방 실 바나나 컬러 그리고 이건 스너기 앤 울리의 유니콘 뿔이라는 레이스 얀이잖아요. 이 두 개를 합사해서 뜨고 있다고 지난번부터 한 2번 정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소매 길이나 이런 것들 다 마음에 들고요. 제가 이거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영상들을 아마 남겨 놓은 것들을 앞에 붙일 것 같은데 사진이나 영상을 이런 소매 입기라든지 뭐 다 조각조각 뜨는 거거든요. 이게 바텀업이면서 뒷판 뜨고 앞판도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뜨고 소매도 따로따로 다 떠서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5조각이 있는 거죠. 그 5조각을 세탁을 해서 블로킹을 하는데 그 블로킹도 제가 제도해 놓은 그 사이즈 그대로 나오게 블로킹을 하는 거예요. 사이즈를 다 재가지고 길이가 이게 53cm 나오게 제도했거든요. 그럼 길이가 53cm 나오도록 맞춰서 핀 꽂아서 폭은 48이 나오게 꽂아서 이렇게 소매 폭, 손목 둘레 뭐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블로킹을 하는데 진짜 그 블로킹 하는 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30분은 진땀을 뺀 것 같아요.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뒷판 먼저 놓고요. 그 다음에 놓고 거기 위에 겹쳐서 앞판을 올려서 또 똑같이 사이즈 맞춰서 핀을 꽂습니다. 그리고 소매도 두 장을 똑같이 겹쳐서 그렇게 블로킹을 하고요. 그런 블로킹 처음 해봐가지고 원래도 블로킹 뭐 잘 안 하는데 이런 제도 수업을 들으면 블로킹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알리에서 그 격자무늬 그려져 있는 한 칸당 2.5cm더라고요. 격자가 그려져 있는 그 원형까지도 그려져 있는 뭐 도일리 뜨개 같은 거 하는 분들은 거기다가 블로킹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돼 있는 거를 한 세트를 샀는데 좀 블로킹 매트라고 해서 좀 두툼하고 두께도 그런 걸로 구매를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대로 한번 그 블로킹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량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소유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즈 완성 48cm, 가슴 단면 48cm에 길이는 53cm 정도로 잡았고요. 소매는 이렇게 적당히, 소매 길이도 아주 마음에 들게 나왔는데 핏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애매하게 접혀요. 차라리 확 드롭이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 몸통에 비해서 소매는 너무 큰 것 같고 이렇게 막 주름지는 거 보면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그 멜빵 치마나 이런데 마이크를 제가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멜빵 치마나 이런데 그렇게 그냥 걸쳐 입기에도 귀여울 것 같아서 이런 나무 단추로 달아줬고요. 단추는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싱할 때 샀던 그 랜덤 단추 꾸러미 무더기 속에서 고른 거고 제 수유량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여름방학실 열매달 이틀의 여름방학실 코튼 70에 폴리에스터 30이 섞인 실이고요. 튜브 형태의 실이죠. 바나나 컬러예요. 이 실에다가 소요량은 원래 처음에 지간 포함해서 538g 정도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간 포함해서 248g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지금 290g 정도 사용했는데요. 이것만 뜬 게 아니라 스와치도 20cm, 20cm 이상 되는 거, 큰 거 뜨거든요. 그거 뜬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280g 정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스너기앤 울리의 유니콘 뿔 레이스얀 요거는 지금 거의 뭐 몇 그램 안 남았어요. 이렇게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 다 쓸 뻔 했는데 사실 넥밴드를 먼저 뜨고 한쪽을 먼저 뜬 상태에서 제가 수정하느라고 다 잘라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무게를 재면서 떴거든요. 이 마지막 밴드 한쪽을 떠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로 될까 말까 되게 간당간당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서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 넥밴드는 레이스얀 없이 그냥 떴습니다. 이 여름방학 실로만 떠가지고 요만큼이 남은 상태고요. 거의 뭐 다 썼다고 보면 되겠죠. 원래대로 떴으면. 그래서 제가 레이스얀을 한번 구매하면 뭔가 옷을 하나 풀오버 긴 팔을 뜨거나 가디건을 뜨고 나서도 항상 30-40g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남네 라고 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부족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탑다운만 떠서 그랬고 이렇게 조각조각 다 떠서 입는데도 물론 이을 때는 이걸 안 썼죠. 입는 때는 요 여름방학 실만 사용했지만 굉장히 실이 좀 많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이번에 다음 스텝인 스텝 4를 뜰 때에는 좀 조심해서 레이스얀이 부족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어쨌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을 뜰 때도 레이스얀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다음 스텝 뜰 때도 레이스얀을 합살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실 중에 제가 지난번 실 소개 영상 39화에서 보여드렸던 썸네일에도 이렇게 제가 들고 있어요. 그 오밀조밀얀 오밀조밀 잡화점 쩐유님이 운영하시는 거기에서 구매했던 효과적인 친화력이라는 아주 신기한 이름의 그 브라운과 아이보리와 그레이와 이런 어떤 그 색이 섞인 그 레이스얀을 가지고 제가 스와치 뜬 거를 가져오면 좋은데 스와치를 총 3개를 떴거든요. 이번 과제에서는. 왜냐면 이번 과제는 라운드 넥이면서 풀오버입니다. 앞이 막힌 풀오버고 가운데가 이 넥라인 쪽까지만 무늬가 들어가게. 그래서 그 무늬를 골라야 되고요. 그 무늬를 뜨고 드롭 숄더인데 이런 드롭 숄더가 아니라 변형 드롭 숄더라고 해서 여기 겨드랑이 조금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드롭 숄더 있죠? 그러니까 여기 팔 라인은 일자긴 한데 이렇게 뭐 세딘 슬리브처럼 웨이브 지는 아몰이 아니라 일자 라인이긴 한데 여기 겨드랑이가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코막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또 제도할 때 그럼 이번에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좀 더 내려오게 해서 넉넉하게 제도해야지 팔은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변형 드롭 숄더다. 겨드랑이 안으로 좀 들어온다. 그러니까 팔 라인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감이 또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핏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만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되게 제도를 한 대로 옷은 나오는데 그대로 뜨니까. 근데 제도를 해서 막상 그 의도한 사이즈대로 해서 완성해서 입었을 땐 제 원하는 핏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심기일전을 해서 했는데, 좀 라인은 더 내려오게 하면서 소매는 좀 더 좁게 가면서 뭐 이렇게 어쨌든 저쨌든, 그리고 몸판도 이제 더 넓어지겠죠. 이거보다 이번에는 아주 오버로 58cm로 뜨고 있습니다. 배도 더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배가 들어가더라도 오버 사이즈로 입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뜨고, 넥라인도 이렇게 크지 않게 확 줄여가지고 거의 지금 입고 있는 원피스 정도 라인 되게 그 안쪽이나, 왜냐면 긴팔에 꽈배기 들어가는 스웨터기 때문에 겨울에 입는 거라 그냥 목 라인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목 라인을 좀 확 줄이고 그렇게 제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그래서 일반 메리아스 뜨는 그 바탕 그 스와치가 20cm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무단을 또 뜨니까 그 고무단 부분에 대한 제도 따로 해야 돼서 고무단 스와치 뜨고, 그리고 가운데 들어갈 무늬 부분에 대해서 또 스와치를 뜨고 해서 스와치가 총 3개를 떠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번 스텝은. 그래서 스와치 뜨는데도 실이 꽤 들어가는 거를 감안해야 돼가지고 레이스 안을 섞을 거긴 한데 한 타리로 과연 될까? 이번 스텝 3를 할 때 워낙 간당간당했었기 때문에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가운데만 무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매 쪽에도 이렇게 무늬를 원하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이 더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무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운데만 무늬를 넣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부족하면 스와치를 플러스 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 고무단 부분은 레이스 안에 섞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이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거는 고무단 게이지를 따로 내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고무단은 이렇게 바탕실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이 실은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했던 그 폭스 실입니다. 그리고 폭스 30% 들어가 있는 그 혼방실, 울이랑 뭐 다른 거 섞여 있는 혼방실이고요. 요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오밀조밀 자파점, 오밀조밀 얀의 효과적인 친화력이라는 손 염색실 레이스 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합사해서 사용하는데, 고무단은 요 실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바디 딱 들어가는 부분, 소매랑 고무단 제외한 부분만 요거를 합사해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도 근데 무늬를 넣고 싶긴 했는데 드롭 숄더니까 소매가 이만큼 확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제도상 이 소매 끝에 또 고무단 전까지니까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그 30cm만 무늬가 띡 들어가면 또 그것도 되게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디자인이 또 애매해질까봐. 그러니까 여기부터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매가 한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거기서 요만큼만 딸랑 들어가면은 또 이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도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무늬를 빼기로 했고요. 가운데만 무늬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텝 3도 그렇고 스텝 1도 그렇고 주머니 제도를 해서 일자 주머니나 사선 주머니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머니를 넣으면 옷이 조금 주머니 활용도 크게 니트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고 약간 아이옷 같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주머니 제도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배우는 김에 주머니 뜨는 것까지 배우면 좋겠다 했지만 일단 주머니를 넣진 않았고요. 아이 옷을 뜨게 된다면 주머니를 넣었을 텐데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서 저는 아기 옷에 대한 어떤 감이 아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몇 세용 정도로 떠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주가 겨울에 태어나면 어느 계절쯤에 옷을 입혀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무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 옷으로 뜨면 아무래도 이제 숙제를 좀 빨리 할 수 있고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 남편 옷도 못 뜨고, 남편 옷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제 옷을 계속 뜨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몇 미리로 떴는지 말씀드렸나요? 이 바나나 컬러 요 여름방학 콘사 하나 한 겹, 그리고 요 스너기에 눌리 레이스얀 유니콜 뿔 레이스얀 한 겹, 이렇게 합사를 해서 4.5mm로 떴습니다. 고무단은 4mm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스텝 4에서는 그 스와치를 3개를 떠본 다음에 계산을 다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뒷판을 올라가는 중입니다. 역시나 바텀업이고 조각조각 떠야 됩니다. 이번에는 풀오버기 때문에 앞판을 이렇게 2개로 쪼개지지 않고 앞판이 하다라는 점. 그래서 뒷판, 앞판, 소매 2개 해가지고 4조각을 떠야 됩니다. 일단 뒷판은 무늬가 없는 거라서 이렇게 쭉 무매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합사해서 예쁘게 거의 쿠앵크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쿠앵크처럼 이렇게 합산 편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코 고무단을 전 좋아해요. 1코 고무단보다는 2코 고무단을 좋아해서 요 스텝 3에서도 2코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해줬고, 여기는 코를 잡아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시작이고 여기 밴드는 마무리죠. 이렇게 떠줬습니다. 다음 진행하고 있는 스텝 4 역시 4.5mm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했던 이 폭스울, 요 실을 15수짜리 실이에요. 그러니까 15수라는 거는 한 겹이면은 100g에 1500m가 되는 굵기의 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4합으로 지금 잡았고요. 4합을 해야 되나 5합을 해야 되나 했는데 4합, 그리고 이 레이스얀 이거는 100g당 1200m죠. 그래서 이렇게 합사해서 쓰고 있고요. 4합이니까 4, 4, 16, 한 1500m에 4로 나누면 400m가 조금 안 되겠죠. 300m 후반대 정도 길이가 나오니까 거의 핑거링 정도 굵기에다가 지금 요 레이스얀을 합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4.5mm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쫀소원인 편이라 권장 바늘이 뭐 예를 들어 4mm인 실은 4.5 쓰고 3.5라고 되는 건 4mm 쓰고 거의 그래야지 게이지가 맞던지 그래도 적게 넣어던지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4.5로 떠서 굉장히 유연한 상태의 편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되는 거 그때그때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바바닛 제도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도 수업에서의 F5 과제를 통해 나온 F5를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저번에 스텝 1에서는 총 스텝이 4개거든요. 라운드 넥 수업부터 시작을 하는데 스텝이 4개인데 첫 번째는 조끼. 그냥 그때는 조각조각이 아니라 이렇게 라운드로 올라가요. 바텀업인데 그냥 원형 뜨기로 올라가서 야몰부터만 좀 분리가 되겠죠. 앞판, 뒷판. 그리고 그렇게 뜨는 조끼고요. 두 번째가 전체 그 무늬가 들어가는,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는 라운드 조끼예요. 그래서 요때 제가 입덧이 1차 그 스텝 1 뜨고 거의 마무리 밴드 고무단만 뜨면 되는 상황에서 입덧이 심해져서 그때 중단을 했다가 최근에 요 스텝 3 시작하기 직전에 그걸 완성을 했고, 스텝 2는 아예 패스를 한 상황이에요. 아예 따라가지 못했고, 이 한 달은 안전 패스를 넘어가고, 한 제가 6주인가? 8주인가? 거의 그 정도를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텝 2는 안전히 그냥 넘어갔고요. 스텝 3부터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텝 2는 방학 동안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방학이 지금 8월 한 20일부터 9월 며칠까지 지금 방학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스텝 4는 좀 중간에 잘라서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세요. 선생님 한국에 방학 동안 들어오시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스텝 3는 진행을 했고, 스텝 4 지금 이제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텝 4까지 하면 스텝 3는 요 라운드 드롭 숄더 가디건이었고, 스텝 4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드롭 숄더, 변형 드롭 숄더 형태의 가운데에는 무늬가 들어가는, 꽈배기 무늬가, 아랍 무늬가 들어가는 그런 라운드 넥 스웨터 풀오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나면 V넥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V넥 수업에서는 이제 뭐 배색도 하고 스틱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들어보고 싶은데, 이왕 처음 들어올 때 거기까지 할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고민인 거는 이 스텝 4가 끝나면 9월, 9월 말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10월부터 예를 들어 들어간다 하면 10월, 11월, 12월 거의 지금 이게 4, 5개월 정도 걸리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V넥도 스텝 4까지가 있는데 거의 한 달씩,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진행이 돼서 아마 10월 정도 시작한다 싶으면 10월, 11월, 12월, 1, 2, 한 2월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12월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뜨개를 못 할 텐데 10월, 11월 정도 2달 가능할 것 같아서 진행해도 스텝 1, 2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거를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다음에 내년에 들어야지 생각을 해도 내년에 들으려면 라운드넥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 거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수끼리 함께 수업을 이어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바니 제도반 4기거든요. 올해 접수받은 학생들이. 그래서 올해 안에 이어서 브이넥을 가지 않으면 내년에 듣는다든지 내후년에 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 라운드넥 지금 제가 한 그 스텝 4 그거를 다시 듣고 그 다음에 브이넥을 연결해서 들어야만 수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될 줄 모르고 올해 이렇게 수업을 신청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잘하죠 뭐. 요거 잘 뜨고 또 진행되고 있는 모습,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뜨고 있는 스와치 들고 와야 되는데 제가 사진으로 띄우겠습니다. 굉장히 예쁘거든요. 스와치 연습으로 이렇게 뜰 때 사실 처음 들어갈 때 꽈배기 방향을 좀 틀렸어요. 제가 인스타에도 올리긴 했는데 그 무늬가 예쁘긴 한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꽈배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안을 보고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무늬가 너무 예쁘니까 일단 가운데만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합사했을 때 느낌 어떤지 이렇게 떠봤을 때 그 스와치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 계산을 해서 제도를 해놨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 스와치 뜰 때 꽈배기 방향이 좀 틀리긴 했는데 그것도 무늬 조합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막 그 패턴북을 뒤지면서 이거랑 저거랑 조합을 해볼까 여기 옆에다가 뭘 배치를 할까 막 고민을 막 했는데 코스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너비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게이지 생각도 해야 되고 막 하다가 결론은 그 패턴책에 제가 사진 띄우겠지만 패턴책에 이미 짜져 있는 그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무늬를 조합해서 이렇게 짜놓은 패턴 그 부분들이 그런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갑자기 며칠을 고민하고 조합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갑자기 딱 펼쳤는데 그 무늬가 되게 마음에 들어 보이는 거야. 그 조합이. 그래서 이렇게 할까? 하고서는 그냥 그대로 스와치를 팍 떴습니다. 어쨌든 뭐 다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 가디건 뜨고 있었던 작업기, 뭐 카페에서 뜨고 있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뭐 뒷판 뜨고 앞판 뜨고 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찍어둔 사진이나 동영상 있으면 앞에 붙여서 같이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뜨게 하시면서 귀가 이렇게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의 의도는 제가 시청자가 돼서 다른 분들의 뜨개로그를 볼 때도 그렇지만 항상 뜨게 하면서 틀어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은 영상보다는 좀 긴 영상을 좋아하시는 편이고 뜨게 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아 저렇게 뭐 저런 거 샀네 저런 거로 조합으로도 뜨는구나 저런 무늬도 뜨는구나 아 같은 도안에도 어떤 색으로 뜨냐 어떤 실로 뜨냐에 따라 다 느낌이 다르니까 그런 거 구경하는 재미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경하면서 뜨면서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도 그렇게 옆에 뜨친이 앉아서 계속 뜨게 하면서 떠든다. 그렇게 같이 수다 떤다. 이런 느낌으로 랜선 뜨게 한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즐겁게 시청해 주셨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의 의미로 댓글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힘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건강한 뜨개 하시고요.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은 아마 제가 좀 최근에 또 구매했던 실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 솜솜뜨개에서 4가지 구매한 게 있었고 또 손염색 실 4탈에 구매한 거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언니가 뭐해? 꾸야, 언니가 뭐해? 갸우뚱 갸우뚱? 아빠 사랑해. 표정이. 공검쟁이. 공검쟁이.